여러분 실장님한테 안내는 받으셨죠? 그래서 월요일은 실장님이 좀 늦게 8시까지 오시지 못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요 토요일까지는 8시에 학원을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근데 8시까지 오실 분이 있나? 밥을 먹어야 돼. 8시까지 오려면 6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 토요일 날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특강을 못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노량진요 보강이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보통 몇 시에 오시죠? 학원에 몇 시까지 오세요? 2차 하는 사람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신경 써서 그래요. 1차 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몇 시까지 학원에 9시 한 40분까지 못 오죠? 9시 그 정도 와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면 우리 특별법 있죠? 특별법 문제 했잖아요. 11문제인가? 10문제, 11문제가 풀었죠? 거기까지 푼 것만큼 그것은 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문이 하나만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11문제를 다음 중에서 옳은 것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11문제를요 이런 2차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10시를 넘기면 안 돼요. 2차 하신 분들이 또 와가지고 또 시간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9시 적어도 10문제니까요 9시 40분까지로 오셔가지고 시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40분. 그래서 오시면 이런 거 보면 특별법 문제 11문제 풀었잖아요. 몰라요? 그것이 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막 한 문제만 틀린 거로 돼 있어요. 그것을 다음 중에서 옳은 것으로 바꾸면 나머지 4개 지문이 틀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내는 것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공부는 내가 100번, 1000번 얘기하지만 시험 보지 않으면 절대 공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요 몇 시까지 오시냐면 9시 40분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죠? 자 여러분요 모의고사 오늘 본 거 있죠? 예, 빨리 정답만 보는 거예요. 자 정답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냐면 1번요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권은 성립할 수 있죠. 채권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 분양 있죠? 채권은 성립이 가능하지만 물권은 안 돼요. 자 2번요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있고 없고 이렇게. 그래서 X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분필 절차를 밟기 전이라면 일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밟기 전이라도 무조건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요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5번요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야 법률을 의미하고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6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이것은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맨 끝에 없다 그렇죠. 7번은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유치권이나 지역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은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 같은 것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에 저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지만 실제 저당권은 표제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역권 자체는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민법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9번은요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하고 뭐하고? 저당권하고 안 된다. 10번은요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물권적 청구는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잘못이 있고 없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11번은요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2번은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 또는요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청구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알겠죠? 현재요. 13번은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뭐한다?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왜요? 진정 명의는 현재 누가 한다? 소유자. 그래서 소유권 이렇게. 그래서 써있는 끝에다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요. 자, 14번은요. 건축물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요. 도급인에게 줄고요.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죠. 그 이후에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도급인. 원칙적으로 누구다? 수급인이죠. 그런데 당사자 간에 뭐 해서 합의가 있어 뭐 누구한테? 도급인한테 간다 이 말이고요. 15번은요.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이죠.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공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장이 중요하죠.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그 다음에 줄고요. 이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것은요. 본래의 건축주요 완성된 건축주요. 원래의 건축주 원래의 건축주가 알겠죠?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15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16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 줄 것이고 확인 판결 여기는 몇 조다? 186조 6조가 있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요. 부동산 물권의 시효취득이죠. 시효취득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한다. 등기를 요한다를 맞는데 이 시효취득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245조 이렇게 245조 이렇게. 17번은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17번은요. 공유물 분할은 뭐죠? 형성 판결이죠. 형성. 18번은요. 토지 수용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19번은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됐던 소유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뭐한다? 복귀한다. 20번의 법정갱신이죠. 이런 법정이라는 말이 있으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전세권자는 등기해야 틀렸죠? 등기해야가 아니고 등기 없이 알겠죠? 주장할 수 있다. 21번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은 아니다. 맞죠? 자, 20번은요. 경정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불이치에 줄 것이고 그것을 뭐란다? 변경 등기라고 얘기해요. 변경 등기 이렇게. 23번 부기 등기는요. 무슨 등기 순이다? 주등기. 맞죠? 24번 증여자 갑이 수중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등기원인을 매매 증여 동일함이 하고 증여 그것을 뭐란다? 은닉행위다 이렇게. 은닉행위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요. 네 번째 줄 보면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를 뭐란다? 가장매매 이렇게요.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이고 가장매매는 무효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무슨 등기로 본다? 뭐죠? 증여의 등기로 보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유효. 무효 그러면 안 돼.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이렇게. 이건 통정허위 표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4번에 틀렸죠? 25번은요.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 동그라미 인도받아 그러면 단말로 점유하고 있죠. 등기 조건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죠? 26번은요. 부동산의 매수인 갑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줬죠. 그래서 타인에게 양도했죠. 이것을 점유의 계속으로 본다, 상실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계속.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틀렸죠? 27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뭐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왜냐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 아직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등기해야.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28번 청구권이 해제 조건부죠. 가등기는 가등기 줄 것이고 해제다 정지다 정지 조건부 시기부 정지 조건부 시기부에 가등기를 붙일 수가 있죠. 29번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매수인은
누구를 상대로 본등 결정하는가? 가등기에서 누구를 상대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을 상대. 맞는 말이죠? 자, 30번은요. X 토지에 대해서 갑의 가등기 후에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갑이 가등기에게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은 등기관은요 후등기로 만다, 직권으로 만다, 말소. 맞는 말이죠? 직권, 말소. 이렇게. 31번은요. 본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가등기는요 손이 보존적 효력, 부기등기 빼고는 가등기 자체는 거짓가짜 거짓말 등기니까 다른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2번요. 물권 변동의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지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틀렸죠? 반대로 됐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점이지 가등기 시점이 아니다. 33번은요.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으나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서 줄고요 동의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중간생각 등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죠 이게. 알겠죠? 33번은요. 중간생각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35번 중간생각 등기 합의가 없죠. 합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해야 돼요. 대위에서 청구해야 돼요. 대위에서. 그래서 직접, 두 번째 쪽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36번은요. 중간생각 등기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중간생각 등기 플러스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처음 보면 중간생각 등기는 플러스, 두 번째 그때 토지거래 허가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37번은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 등기 명의를 달리, 그 말이 중요하죠. 이러면 등기 명의를 달리한 경우요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따져죠. 근데 무조건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된 선 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선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후 등기가 유효.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선 등기가 유효.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말이 틀려서 안 된단 말이죠. 38번은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 내용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 맞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악이란 말이 뭐예요? 악이란 말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등기 뭐 쳐다보고 해? 안 보고 해? 안 보고 해? 쳐다보고 하죠? 쳐다보고 하죠? 그러니까 쳐다봤다는 건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겠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하죠. 내용에 대해서. 39번 소유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몇 가지요?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보존 등기 뭐죠?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 추정력이 없다. 자, 그럼 보시면요. 건물의 보존 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줄고요. 명의자 줄고 명의자가 맨 끝에 입증할 책임이 있다. 명의자가. 맞는 말이죠. 40번요. 소유권 이전이죠. 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 첫 번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는 세상 누구한테도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다. 거기 좀 줘주세요. 자요? 자, 40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고 알겠죠? 40번 틀렸죠? 그 다음에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40번 틀렸다. 41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줄고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 그러면 적법 추정은 뭐가 된다? 봉멸된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42번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임야다.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든지 말든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뭐한다? 인정된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죠? 그냥 만약에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없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확인서, 보증서가 위조됐거나 진정하지 않거나 이 말 빼고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4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를 아까 말했잖아요. 가등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손이 보존적 효력.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가등기의 부기 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요, 저기 온도가 왜 21도로 돼 있죠? 거기 온도를요, 좀 24도 정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춥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더워? 예, 죄송해요. 자요, 44번은요? 44번. 44. 여러분 시험 보고 열받았나 봐요. 자요, 44번 근저당권에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죠. 그럼 이러면 저당권 등기가 왜 됐겠어요? 말소가 안 되고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존재가 뭐가 된다? 추정되다. 그래서 43하고 44.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있죠. 이것 빼고 나머지 추정력은 이 두 가지만 잘 보면 되죠. 45번은요.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죠.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의 유형이죠. 표제부 등기의 유형. 이런 표제부 등기의 유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46번은요. 채무자 갑소유 토지의 채권자 을이 1순위, 채권자 병이 2순위 저당권자인 경우, 병이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2순위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 1순위가 취득하면 1순위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맞죠? 47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어서 정이 가압류했죠. 그러면 3명 있죠. 그런데 병이 2순위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정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누구 때문에? 정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그놈의 정의 문제죠. 그렇죠? 정만 없으면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데요. 48번은요. 물상 보증인 정소유 토, 물상 보증인 정소유 토지의 채무자 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죠. 지금 누구를 지금 상속한다? 누구를? 물상 보증인.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 똑같아. 1순위는 소멸하지 않고 2순위는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요? 을이 1순위가 단독 상속했죠. 을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물상 보증이 아니고 누구를? 그래서 채무자 상속 시 모두 소멸.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모두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모두가 소멸해. 1번이든 2번이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누구를 상속했죠? 물상 보증인요. 2번이 상속하면 소멸해. 1번이 상속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9번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자를 위한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자력 구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반대로 됐어. 자력 구조권은 인정,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만약에 맞는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 점유로, 점유보호자를 뭐로 바꿔? 간접 점유로 바꿔야 되죠. 50번은요. 직접 점유자가 침탈되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는요. 누구는요? 간접 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1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의 경과 후 상대방에게 그 목적 토지의 매수를 제의 줄 것이고, 매수를 제의했다. 두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효 이익의 포기 X.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52번요.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 줄고요.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 착오로 이런 경우는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 자주. 맨 끝에 타주점유 동그라미 해봐. 타주점유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알겠죠? 인접토지의 일부 그러면 자주점유.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무슨 점유? 타주점유. 그러니까 인접토지의 일부 그러면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그래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50번 틀렸죠? 53번 처분권한 없는 자, 다른 말로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항상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무슨 점이다? 타주다. 자주가 되려면 뭐라 해야 돼? 알면서가 아니라 어떻게? 모르고 이래야 되죠. 알겠죠? 54.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줄고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분묘기지죠. 분묘기지는 무슨 점이다? 타주. 분묘기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요 또 한 2개 정도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명의 수탁자, 그다음에 공유자, 명의 수탁자, 그다음에 공유자 이런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55번은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진정한 누가? 소유자가 소동그라미. 그러면 점자 소타라고 그랬죠. 점자 소타. 소유자가 두 번째 줄 점유자를 상대로, 세 번째 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죠. 누구한테? 소유자가 점유자니까 소타. 그러니까 패소하면 무슨 점유? 타주. 그 다음에 소제기 시부터는 무슨 점유? 악이죠. 그래서 네 번째 쪽은 패소 시부터가 아니고 소제기 시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요. 소제기 시부터는 뭐로 바꿔야 돼? 패소 시부터 이렇게. 패소할 때는 소타 타주 점유. 소제기 시부터는 무슨 점유? 악이 점유 이렇게. 항상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제기 시부터 악이라고. 소제기 시부터 법적으로 나와 있어. 알겠죠? 소제기 시부터. 그래서 55번에 네 번째 줄을 보면 패소 시부터 돼 있죠. 그것을 소제기 시로 바꾸고 밑에 보면 소제기 있죠. 그것을 패소 시로 바꾸라고. 알겠죠? 이런 거 봐봐. 이런 우리 그 실장님한테는 안내 받았죠? 이런 보면 그 학습 자료실 있잖아요. 자료실에 여기에 관한 뭐죠? 그 원래 원문 지문 있잖아요. 지문을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란 말이죠. 알겠죠?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가 자료 올려놨으니까. 56번은요. 점유권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요. 추정한다. 알겠죠?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는 의지한다, 간주한다예요. 알겠죠? 봐봐. 우리가 점유권에는 세 가지의 추정이 있어요. 세 가지. 몇 번 얘기했잖아요. 197조 제1항. 지금 말했죠? 점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그 다음에 198조는 점유 계속 추정.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 다음에 200조는요. 점유자가 점유의 적법권이죠. 점유의 적법. 점유의 적법 추정. 무슨 하면 점유라는 사람은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한다 이 말이죠.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추정 이렇게 197, 198, 200. 그래서 점유에서는 세 가지가 뭐다?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고 본다라고 하면 그냥.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주로 하냐? 여기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하는 경우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본다 이렇게 나와.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요. 그래서 안 돼. 자요. 57번은요.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나 맞죠? 과실 수치로 인해 타인에게 손을 입혔다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이런 과실 수취한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손해가 있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손해가 있죠. 그것을요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58번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에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임 없는 사유라고 돼 있나요? 책임 있는 사유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걸 다른 말 모르냐? 그래서 책임 없는 있는으로 하고 과실. 법조문에는 과실로 돼 있어. 법조문에는 과실로. 알겠죠?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이고 뭐 그런데 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과실로란 말은 책임 있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또 뭐라 나왔냐?
우리 시험에는 잘못 없이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잘못 없이. 그럼 잘못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책임 없는 사유죠. 보상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여기 책임 없는 사유 이것은 뭐라고 나왔다고? 뭐죠? 잘못 없이, 과실 없이. 똑같은 말이죠. 우리 시험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죠. 잘못 없이라고 나왔다. 잘못 없이. 법조문에는 과실로라고 돼 있단 말이죠. 과실한 말은 뭐라고 한다? 책임 있는 사유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59번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과실에 미치지 않아요. 왜요? 왜 미치지 않나요? 딱 끊어. 안으나 동그라미하고 점유 X,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압류. 압류가 있은 후에는 뭐 한다? 미친다. 미친다. 맞죠? 자, 다음에 60번 점유물의 멸실훼손이죠. 멸실훼손. 멸실훼손을 뭐죠? 봐봐. 멸실훼손은 뭐죠? 선, 자, 현, 전이죠. 선이 자주. 선자, 현, 전. 이런 봐. 이런 대박 통포 이런 거 봐. 뇌를 외출시키지 말고 좀 들어봐봐. 왜 자꾸 뇌를 여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뇌를 자꾸 외출시키지 말고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뭐냐면 뇌가 있는데 외출을 보내면 없는 거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가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기출지문. 우리 지금 기출지문 전부 다 지금 이번 특별법하고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 다 끝날 거예요. 그럼 기출지문 민총, 물권, 채권, 그다음에 특별법. 이 기출지문 이것만 이러면 딱 하면은 그건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출제자를 뭐죠? 존중해가지고 한 문제만 틀리면 되죠. 물론 양심이 없으면 또 두 문제 틀리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똑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몇 번 얘기했죠. 강의를 만약에 한 번 빠진다 그러면 그날 강의는 복습을 해요. 이 뭐죠? 동영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뭐를 듣는다? 기출문제 지문을 무조건 반복해서 듣는다. 그리고 책도 다른 거 필요 없어.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어디 갈 때 있죠.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지문만 들고 다니면서 그냥 필요할 때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 지문만 보면 그냥 끝이에요.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마요. 농담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있으면 여러분요. 학원에서 지금 선생님들 기출문제 지문 공유기사 있죠. 공유기사. 공유기사 전체 기출문제 지문집을 만들거든요. 나중에 다른 것들은 그렇지만 민법 기출문제 지문을 딱 보면 우리 국가고시 지금 기출문제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이 공주기사 기출문제 지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근데 우리 공주기사는 여기에서 몇 문제가 딱 나온다는 퍼센트가 있어가지고 좀 더 막 자질구레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만 딱 찾아가지고 암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저기 기출문제 지문집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평명하게 써놓으니까 학생들이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우리 국가고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중요한 것은 볼도체로 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금방 보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봐놔야지. 이러면요. 이거 똑같이 이걸 보잖아요. 보면 이것을 볼 것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책은 하나를 완벽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책을 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거 보고 왜? 뭐가 안 되거든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더 가야 되는데 인내심 갖고 좀 더 내가 알 때까지 좀 더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걸.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점수 나온 사람 세상 천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민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점수 나온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우리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법대 4년 졸업해도요 민법 이 문제 주면 못 풀어요. 그럼 4학년 이러면 혹시 법학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주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려운 것은 적은 범위를 정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출문제 지문 이것을 여러분 원래는 몇 번 얘기했지만 7월달에 풀면 그건 보면 100% 떨어져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다 해놓으면 그걸 반복적으로 지금 물권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권을 한 번 들었다 해서 안 듣지 말고 또 듣고 이렇게 소리로 좀 익히란 말이죠. 지문 소리를 익혀.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말지 말고 좀 지문을 이렇게 막 보고 좀 지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또 하나 복사하면 되잖아요. 지점을 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걸 보면 모든 게 똑같아. 그러면은 어떤 책을 누가 갖다 줘도 소화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딱 보면 이건 이 책 안 봤네. 여기서 안 봤네. 이것만 딱 체크하면 되죠.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어정쩡하게 된 사람은
이 책 보고 또 하나 책이 있으면 그 책 줄 또 다 그어. 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다 똑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정확하게 공부가 딱 완벽하게 돼 있으면 그거 하나만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특히 민법을 단기간에 정복하려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기출문제 지문을 무조건 보세요. 알겠죠? 이거 봐가지고 떨어졌으면 그냥 오세요. 알겠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대한민국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핵폭탄 던지는 날이에요. 알겠죠? 그거 빼고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지문집 있죠? 지문집. 다른 거 보지 마. 지문만 계속 반복해서 처음부터까지 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안 되면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보면 다 돼요. 알았죠? 그렇게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보면 막 이렇게 좀 갈등하고 이런 지금이 갈등하고 막 이런 시기거든요. 왜 내일 나는 점수가 아직도 10월달 되려면 아직도 엄청난 시간이 남았는데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갈등하는데 그렇게 갈등할 시간에 제껴두고 뭘 보냐? 지문 보세요. 무슨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책, 어떤 문제, 어떤 모의고사, 어떤 장판지가 나와도 소화하는 데는 0.5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하면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알겠죠? 그래서 제법 부탁인데 내가 말했죠. 우리 학원생인데 내가 네 쓸데없는 다른 데 강의 듣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학원 수업 들어. 빠지면 그것만 보충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강의를 뭘 들어? 지문집만 들어. 무슨 알겠죠? 그럼 금방 돼요. 자요. 그 다음에요. 60번 보면 점유물의 멸실 해소에 대해서 선 동그라미 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현존 이익. 근데 여기요. 자가 없죠. 자. 선 자라겠는데 자가 없죠. 그러면 선이고 자주가 될 수도 있고 타주가 될 수 있는데 왜 현존 이익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정하니까. 자주 점유는 추정하니까.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선, 자, 현존이니까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죠? 타주는요, 악이고 선이고 필요 없어. 타주는 무조건 전부예요. 타주는 무조건 전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우리 점유물의 멸실 해소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잘 보란 말이죠. 61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물에 뭐를 지출했다? 유익비를 지출하죠. 그러면 몇 조에 의해서? 그렇죠. 626조. 알겠죠? 626조라고. 203조가 아니고 626조. 이게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험에 두 번 나고 203조가 아니라고. 626조. 다른 것은 조문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건 꼭 중요해. 626조란 말이에요. 62번은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 취득, 회복자에게 특별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OX, X죠. 특별이 아니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통상, 특별 필요비는 청구해요. 63번 유익비 상환의 범위는 점유자가 사실상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가액의 증가가 뭐한 거? 현존한 가액 중 누가 선택해? 누가? 회복자. 유익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복자. 다른 말로 뭐?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 이렇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64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동그라미 임의로 이퀄 침탈 X죠.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의로 침탈이 아니에요. 65번 특별 승계인이 선이다. 특별 승계인이 선이일 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일 때 청구한다? 악의일 때 반환 청구한다. 선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자, 66번은요.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로 되죠. 기망이죠. 사기로 이렇게 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는 없다. 그 다음에 67번은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부터 몇 년? 1년. 방해가 있는 날부터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그런데 뭐가 틀렸죠?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죠. 방해가 종료한 날이에요.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1년은 어디에만 해당한다? 어디에만?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그랬겠죠?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방해가 있는 날이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68번은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죠. 예방 뭐라 한다? 또는이야. 또는 예방 또는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